안녕하십니까. 한국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저희 협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이모빌리티의 정의와 산업 현황, 그리고 관련한 사업 추진 현황과 법률 개정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는 국내 이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7월 17일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아래 사무국이 있고 4개의 위원회와 6개의 분과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분과회는 각각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농업 및 특수용 전동차량, 교통약자용, PM, 서비스 분과에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협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모빌리티에 대한 정의와 이모빌리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동 및 운송 수단을 통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기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전기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즉 우리나라에서는 초소형 전기차라고 불리는 경영 자동차에서부터 그림에서 보시는 퍼스널 모빌리티, 농업용 전동 차량, 교통약자용, 그리고 특수목적용, 그리고 드론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대당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별 구분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이모빌리티 제품별로 적용되는 법령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관련 법들을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등의 다양한 법령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이모빌리티라는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동수단과 그리고 이동 서비스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교통체계 법령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단별로 적용되는 법규를 살펴보면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에 연관이 되어 있고 고령자용 전동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그리고 일부 의료기기법이나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농업용 전동 차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저촉을 받고 있고요. 전기자전거와 PM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도로교통법 등이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이모빌리티 제품별로 최고 속도도 규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최고 속도 제한별로 분류를 해보면 초소형 전기차는 시속 80km, 그리고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최고 속도 30km, 그리고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PM은 최고 속도 25km, 그리고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전동 스쿠터는 15km 미만으로 최고 속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모빌리티 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현황을 보면 초소형 전기차가 2017년 우리나라에 출시된 이후에 2019년까지 약 6,000대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초소형 전기차 보급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2019년부터 실시한 우편 집배용 이륜차 1만 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작년에 1,000대 보급된 이후에 우편 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차량 구매를 할 경우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제 적용과 그리고 중소상공인 중심의 배달물류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서
내년도 추세형 전기차 시장도 연 5,000대 이상의 시장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세형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우정사업본부 보급 이슈였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올해 4,000대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추세형 전기차가 경차나 승용차 대비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과 일부 집회 노조의 반대가 있어서 사업이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추세형 전기차가 원래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 즉 오토바이보다 안전한 대체제로 고려가 되었던 것인데 추세형 전기차가 국내 자동차로 차종 분류가 되면서 기존의 경차와 같은 프레임 안에서 비교가 되다 보니 발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BS와 에어백 등이 없는 안전하지 못한 차량이라는 지적과 물류 배달에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이륜차를 운행하시던 분들은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들이 더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 성능을 위해서 ABS와 에어백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추가된 차량이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추세형 전기차 제작 보급하는 업체는 총 9개 업체에서 17가지 정도의 제품이 출시되었거나 출시 준비 중인데 이 중에서 우정사업본부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세미시스코, 마스터전기차, 대창모터스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초소형 전기차의 가격은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일회 충전 주행거리는 100km에서 150km 수준으로 배달 운송 장비 일일 평균 주행거리가 약 80km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는 근거리 이동수단 및 운송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편성이 되어서 승용은 400만원 그리고 화물용은 512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는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적은 데는 200만원에서 최대한 700만원까지 상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약 한 350만원에서 100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세형 전기차의 주요 이슈 사항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정사업본부 추세형 전기차 보급사업 이슈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추세형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차로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안전성 문제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이모빌리티 규제자의 특구 사업을 통해서 추세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충돌 테스트 그리고 운행 실증 등을 통해서 관련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다시 제안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증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추세형 전기차 현재 국내 시장은 약 한 2,000대에서 3,000대 정도 규모로 시장은 초기 단계에 불과한 반면에 업체는 과다하게 진입이 많아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9년에는 6개 업체가 그리고 20년에는 약 10개 업체로 확대가 되면서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추세형 전기차를 이용한 다목적 특수자동차를 개발하고자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 차종 분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율 특구 사업을 통해서 추세형 전기차를 이용한 다목적 특수자동차 개발 및 운행 실증을 통해서 내년에는 추세형 전기차를 이용한 이동식 소방차라든지 이동식 청소차 등의 다양한 특수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차종 분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이륜차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이륜차는 20년 7월 기준으로 약 227만 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중 전기 이륜차는 약 5만 대 정도 누적 보급이 되었습니다. 국내 신고된 이륜차 중에 배달 영업용 차량이 약 110만 대 수량임을 감안할 때 전기 이륜차 시장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대상 차종을 보면 20년 12월 기준으로 28개 업체가 56개 차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중 국내 제작은 14개 업체 34개 차종, 수입 판매는 14개 업체 22개 차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종별로는 경영이 29개, 소형이 13개, 대형 및 기타형이 14개 모델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보급사업 현황은 2019년에 12,003대가 보급이 되었고 올해는 12월 기준으로 16,000대 정도가 접수가 되어 현재까지 약 14,000대 정도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이륜차 산업의 이슈 사항으로는 첫째로 국내 전기 이륜차 산업 생태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기 이륜차 산업은 현재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보급사업이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초기 시장 수요를 확보를 하고 핵심 부품 개발 및 부품 국산화 사업 등을 통해서 국내 전기 이륜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관한 이슈인데요. 환경부 보급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비정상적인 판매를 하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입 판매 제품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 이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내년에 배터리 교환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을 통해서 30개의 교환식 배터리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에 있고 시범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기 이륜차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환식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나 안전 기준을 만들고 관련한 R&D나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에 전기 이륜차 부품 표준화나 공용화 사업과 그리고 배터리 교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PM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M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로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현재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전동 PM 시장은 매년 3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국내 약 50만 대 이상 누적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PM의 누적 판매량을 보면 전기 자전거보다 전동 킥보드의 판매량이 약 2배 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로 많이 판매된 금액대는 30만원에서 5, 60만원대의 비교적 저가 제품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판매 현황을 금액대별 변화 추이로 보면 30만원대 저가 제품이 가장 많았다가 5, 60만원대 제품들로 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내구성이나 제품 품질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정 수준의 가성비를 고려한 제품군으로 구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PM 분야의 이슈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PM 시장에 다수 진입하여 제품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Z라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라임과 버드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진입해 있습니다. 작년 초에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는 처음에 불과 한 3, 4개 업체가 약 2,000대에서 3,000대 규모로 시작되었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20년 기준으로 약 20개 업체, 수량으로는 4만 대 이상 제품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M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PM의 어떤 배터리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국내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의 안전기술 개발과 안전기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주행 안전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PM 이용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전거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는 1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만 면허가 면제되고 21년 4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시 면허가 의무화되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PM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PM 보급 수량이 급증하고 사고 발생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PM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PM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모빌리티와 관련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을 되고 있는데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전남 영광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기관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까지 실증환경 기반 구축이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시험장이나 이모빌리티 전용 성능시험이 가능한 기반 구축이 올해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에 대한 실증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남이나 영광, 무안, 신안 일대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물류 배달 서비스, 그리고 공공 또는 복지 서비스에 초소형 전기차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최적화 시킬 수 있는지 실증하는 사업이 19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관들과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해서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중소기업 주도형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 사업입니다. 19년에 시작해서 21년까지 수행되는 사업인데요. 개방형 공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작하는 많은 제작사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 증진 기반 구축 사업이 21년도까지 진행 중이고요. 이 사업에서는 사용자 경험 도출을 시작으로 관련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그리고 사용자 경험 검증을 통해서 제품의 상용화 지원까지 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9년부터 21년까지 전남 이모빌리티 규제자의 특구 사업을 통해서 초소형 전기차, 그리고 사륜형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동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 개선과 안전 성능 장치 향상에 대한 R&D와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의 특구 사업을 통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특수 목적 차량을 만드는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이모빌리티 엑스포 국내에서는 유일한 이모빌리티 전용 전시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요. 20년도는 코로나로 지금 개최가 취소가 되었고 내년 21년 9월이나 10월경에 다시 3회 엑스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현재 기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용 이동기기에 적합한 실버라이프 스마트 유틸리티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전남도에서 5차 규제자율 특구 사업으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이모빌리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됨에 따라서 2019년 12월 10일부로 전동 PM을 이용을 할 때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하고 자전거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좀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에 대한 강화를 위한 대안이 다시 발의가 되었고 이게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내년도 4월 10일부터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똑같이 진입이 가능하지만 운전이 만 13세 이상 어린이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그러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착용에 대한 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서 범칙금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것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하고 현재는 법사위에서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 그 국회 본회의가 개최가 되면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개인형 이동수단, 즉 PM에 대한 이용 기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들이 명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PM산업진흥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불려지는 전기 이륜차에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산업의 진흥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PM산업진흥법을 통해서 기술의 활성화 그리고 고도화를 필요로 하지만 무엇보다 서비스와 인프라가 연관된 복합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배경으로 PM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동 PM 공통안전기준 개발 및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인데요. 현재 그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들을 기존의 6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는 제품들을 8가지 형태로 다시 재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련 법령과 이모빌리티 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어떤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한국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